1986년 한국의 어느 마을. 나는 행복합니다. 영수는 사료 배달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데요. 식사 시키신 분? 아, 다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아이고, 또 혼자 이런다. 그렇게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영순. 그때 어서 오세요. 돼지를 안고 들어온 한 남자. 바쁘시죠? 상가집 가세요? 아니요. 저기 영순 씨 엄청 예쁘죠? 아침에 밥도. 영순 씨, 곧이어 그는 무릎을 꿇더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돼지로 프로포즈를 하죠. 그런데 이때 어디가 다네? 어디가 달아? 반지를 매단 돼지가 도망을 가는데 돼지는 빠른 속도로 도망가 온 시장을 헤집었고 긴 추격 끝에 주인 해식의 손에 붙잡혔죠. 잡았어요. 해식은 망해버린 프로포즈에 영순에게 다음을 약속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한 번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제가 다음번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결혼하시게요? 결혼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영순은 해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 테니까 여기 한번 봐봐. 아이고 이쁘다. 자 하나 둘 돼지. 그로부터 얼마 뒤 나빠진다. 영순과 해식의 아이도 생겼죠. 이게 300년마다 한 번 돌아온다는 쌍팔년 쌍용띠야. 이거 짠. 걔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갖고 둘 다 준비했다. 아 진짜 엄청 좋으신가 보다. 엄청 좋지. 그런데 며칠 뒤 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화봉송 때문에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올림픽 성화봉송을 핑계로 해식의 돼지 농장을 철거하라는 건설사. 전 세계로다가 방송이 나갈 텐데 화면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농장이 잡히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지게 보겠냐고. 안 그래요? 이에 해식은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자, 저희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들어가세요. 네? 일치시네. 어? 아니, 가시라고. 가세요 빨리. 나 손을 대.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진 이때 아니 이거 조용 공손하게 설명해 드리라 걔도 말은. 차에서 내린 남자가 직원을 폭행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평생을 무식하게 주먹질해야지 배운 게 없어 나왔어. 아이고 자자. 이후 명함과 담배 한 개비를 건네는데요. 예, 이게 그 보스턴 레드삭스 최고의 투수 로저 클레멘스 글마 피는 기입니다. 예. 이거 한 대 품고 마음 좀 푸시시. 하지만 해식은 농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성화봉송이든 마라톤이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우리 농장 30초도 안 나와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집안 가보 같은 농장입니다. 나 여기는 절대로 도장 못 찍어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건설사 이사 우벽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그날 밤 우벽은 해식의 농장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잠시 후 여보 왜? 불에 달려드는 해식을 영순이 간신히 말리는데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농장이 모두 불탄 와중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새벽에 오줌 누러 나갔다가 한 주민이 건설사 직원들을 봤다고 하고 저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요 며칠 동네 돌아다니던 그 용나건설 놈들이잖아. 저놈들이 이 새벽에 뭔 일인가 하는데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막 솟는 거라. 확실히 본 거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 이때 우벽이 피웠던 담배까지 발견했죠. 이거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심지어 얼마 뒤 해식이 찾아낸 우백의 수상한 정황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송이사가 개입한 철거 현장에서는 유난히 화재 사건이 많았답니다. 물론 뭐 전기 합선으로 결론은 났지만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대요. 어쩐 영문인지 그 증인부터 화재 조사관까지 죄다 말을 바꾸고 이거 저희하고 비슷하죠. 해식은 그 정보들을 모두 검사에게 넘겼죠. 검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런데 해식이 나가자 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오태수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해식을 가로막은 차 한 대. 저기 여기 지나가야 돼 갖고요. 예. 그런데 다름 아닌 우벽이 그 차에 타 있었죠. 그러자 잠시 후 해식의 김밥을 먹고 있는 우벽. 그런데 해식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달리는 것보다 그 멈추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최 사장님도 술 한잔 쭉 드시고 인장은 다 잊어버 있어. 우백은 해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꾸몄죠. 밟아서 올라갔다 하면 됐지. 이 술잔 챙기라. 그렇게 해식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 영수는 하나 남은 돼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힘이 돼주고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다짐을 하는 영순. 딱 하나 가진 게 있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살아보자. 내 새끼도 네 새끼도 엄마 살리려고 왔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렇게 영수는 며칠 뒤 조우리 마을로 이사를 했고 두려움 슬픔 모두 지운 채로 잠못 이후 혼자 농장을 꾸미며 기운을 차렸죠. The warm sunshine 포근히 날 감싸 그리고 얼마 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아기도 무사히 나왔고 아기 이름을 해식이 지어준 강호라고 짓는데요. 강호. 아주 실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 여보, 우리 강호야. 그리고 같은 날 이웃 정씨의 딸 미주도 태어났죠. 한날 한시 그것도 한 집에서. 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어. 그렇게 아이들은 운명처럼 인연을 맺었고 인연이 될란가 운명이 될란가 모를 일이지만 우리 조우리 마을에 온 아가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 국가 공부 하루 좀 안 하면 어때서? 그런데 강호를 괴롭히는 친구 삼식. 아 미안 모르고 그짝이 던졌네. 돼지 똥냄새 베게. 미안야. 친구 삼식이 강호를 놀리자 이에 미주가 나서는데 이 새끼! 왜 자꾸 강호를 괴롭히고 지랄이요? 그때 선 넘는 말을 한 삼식. 저딴 놈이 뭐가 좋냐? 저 공부밖에 모르는 X 같은 놈이? 하긴 공부라도 잘해야지. 애비도 없는 재수없는 새끼! 결국 강호는 삼식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러나 영수는 도리어 강호를 혼내고 누가 친구한테 그렇게 욕하라고 했어? 어? 어디서 그렇게 나쁜 말을 배우라고 했어? 어? 곧바로 공부까지 시키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심지어 그녀에겐 밥보다 공부가 먼저였지요.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 돼. 오답 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그리고 몇 년 후 이제 고등학생이 된 강호는 혼자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때 먼저 와 있던 미주가 강호를 놀래켰죠. 점심시간 저녁시간만 되면 없어지길래 며칠 미행 중이었지. 그녀는 강호를 위해 김밥을 싸왔는데요. 생일 선물로 뭘 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겨. 생일 선물? 오늘 네 생일이여. 그리고 나 생일이고. 하지만 습관대로 조금만 먹고 뚜껑을 닫는 강호. 왜 더 안 먹고? 다 먹었어? 아유 겨우 5개지 먹고 뭔 소리야. 아이 그러지 말고 좀만 더 먹어. 아니야, 됐어. 배부르면 안 돼. 왜? 배부르면 잠 오고, 잠 오면 공부 못 하고, 공부 못 하면 판검사 못 되니까. 그렇게 영순의 교육대로 판검사를 목표하던 강호는 그로부터 몇 년 뒤 검사가 됐는데요. 검사 측 구형하시죠. 그가 맡은 사건은 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건. 피해자 정민호 군은 2020년 12월 22일 수화동 우벽스테이 건설 현장에서 외부 비계 난간대 미설치로 인하여 추락사였습니다. 강호는 이 사건의 책임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묻는데요. 안전관리 및 추락 방지망 설치를 공사 시작 당시부터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에 강호는 징역 3년을 요구하고 꽃다운 청년 정민호 군, 그의 억울함과 무책임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지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피고인의 아내가 강호를 찾아와 건설사의 협박을 알렸고 협박을 당했어요. 공사 시작부터 하도 공사 일정으로 압박해서 그래서 무리한 거라고요. 그래놓고 막상 사고가 나니까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라고 한 거예요. 뒤이어 건설사와의 통화 녹음이 남은 휴대폰까지 건네는데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왜 이 중요한 증거를 변호사가 아닌 저한테 가져오신 거죠? 변호사도 우벽건설과 한패니까요. 검사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증거가 된 휴대폰을 받은 강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강호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강호는 이미 건설사와 한패였고 잠시 후 강호가 만난 사람은 우리 최 검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름 아닌 강호의 아버지를 죽인 우벽이었지요. 우벽건설 회장이 된 그의 뒤를 강호가 봐주는 중인데요. 어느 쪽에서 퍼뜨린 자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어? 일마들은요 찍어도 꼭 밑에서 찍고 지랄이고 지랄이. 이때 받은 휴대폰을 꺼내려던 강호는 그리고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니네 아들 할래? 우벽의 말에 멈췄고 참 볼수록 탐난데 우리 채은같이 든든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후 휴대폰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데요. 아 맞다, 그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건 뭐고? 예, 그게 이번 사건이 생각보다 여론이 안 좋아서 박철수 씨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나 또 뭔 소리라? 그렇게 우백의 건을 덮어주며 비리 검사가 된 강호는 현재 또 다른 의외 인물과 엮여 있는데요. 최강호라고 합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사인감. 다름 아닌 태수의 딸 하영과 연인 관계였고 야, 이 녀석아. 이렇게 근사한 남자를 숨겨놓고 이제 인사시키는 거야? 몇 년 사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된 태수는 강호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죠. 홀어머니 밑에서 이래저래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 훌륭한 검사가 됐으니 내가 다 뿌듯하네. 그러더니 강호와 단둘이 얘기하려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쯤에서 우리 여자들은 좀 빠져주실까요? 뭐요? 원래 이 남자들끼리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우리 오빠 술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야, 이거 봐, 이거. 딸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보. 집에 들어가서 전화. 전화.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머니. 갈게 아빠. 그렇게 두 사람만 남자 태수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리고 자, 뭘로 할까? 네. 니들 헤어지는 이유 말이야. 너한테 여자가 생길래? 아님 어디 해외 주재원 같은 걸로 파견될래? 아버님, 아버님? 그 순간 강호의 멱살을 쥐는 태수. 일주일 안에 너희는 헤어지고 하영이는 내 계획대로 도상그룹 며느리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강호의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요. 너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넌 아버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자 다음날 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보는 강호.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결제 서류. 그 검사지는 다름 아닌 태수와 비서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증거였고 그건 곧 태수의 엄청난 약점인데요. 그리고 홈런! 강호는 이 사실을 우벽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황수연이가 오태수 얼라를 뺐다 이 말이지. 심지어 비서가 아이를 낳았던 건 태수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태수 의원은 아직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오태수도 모르는 오태수의 비밀이라. 그때 근데 니는 와 이걸 내한테 흘리노? 검사지가 사본임을 알고 질문하는 우벽. 진본이 아니고 사본이네. 우리 아들내미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이에 강호는 진짜 목적을 밝혔지요.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장님의 친아들 말입니다. 그는 우벽의 아들이 되어 하영과 결혼을 할 생각인데요. 전 회장님의 아들로서 오태수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회장님은 오태수를 얻고 오태수는 저를 얻고 저는 아버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누구 하나 쉽게 배신할 수 없는 사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밝힌 강호는 얼마 후 계획대로 하영과 결혼하게 되어 고향에 인사를 하러 왔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그런데 잠시 후 하영아, 나 잠깐 나가 있어. 하영을 보낸 강호가 뭔가를 꺼내는데 이게 뭐야? 그건 바로 강호의 입양 동의서. 입양 동의서? 이어 덤덤하게 우벽의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는 강호.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송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거기 동일한에 도장 찍어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송 회장님의 아들이 돼서 경영권 승계받고 국회의원 사위가 될 겁니다. 이에 영수는 어이없어 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끊어?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영수는 도장을 꺼내고 내가 네 엄마인데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너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강호의 뜻대로 도장을 찍었지요. 잠깐만. 강호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그런 강호에게 영수는 녹두전이라도 챙겨주는데요. 강호야.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가면서라도 먹어, 알았지? 그러나 잠시 후 냄새 때문에 멀미나. 녹두전 냄새에 멀미를 하는 하영. 진짜 저거 서울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자 강호는 오빠! 녹두전을 강에 던져버리죠. 오빠. 이에 하영이 운전을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몸 안 좋으면 내가 운전할까? 그래, 미안해. 오빠. 괜찮아?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그 순간 창밖으로 날아간 스카프. 이에 하영이 잠시 차를 세우고 스카프를 주우러 나갔죠. 그런데 이때 트럭에 치여 굴러떨어진 강호의 차. 과연 강호는 이 사고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엄마에 대한 드라마 나쁜 엄마였습니다. 나쁜 엄마는 지난 4월 26일 첫 방영된 JTBC 신작 드라마로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감동과 한 번씩 터지는 코미디 요소가 매력인 작품인데요. 탄탄한 스토리와 빠르게 진행되는 전개, 그리고 곳곳에 뿌려진 떡밥들과 반전은 다음 회차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죠. 더불어 배우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요. 7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해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조진웅 배우와 연기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라미란의 부부 호흡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이도현 까지 등장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심지어 태수 역의 정웅인 배우, 우벽 역의 최무성 배우 등 정말 연기 구멍 없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더욱 몰입감을 높였죠. 엄청난 장면에서 이화가 끝을 맺은 만큼 다음 회차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힐링 코미디 드라마 나쁜 엄마 1, 2화 내용 소개해드렸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방영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